네, 홍영란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국충정, 허평한 장군의 구국충정 시작하겠습니다. hu 장관님, 안녕하세요. 톱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앞에서 4.15 부정선거 조작에 그 입다무는 여권, 야권, 정권, 그 다음에 법원, 언론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자, 장군님이 일정 부분 지난번 선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네. 예, 요번에 4.15 총선의 야권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다음에 타산지석으로 다음을 한번 대비하고자 하는 뜻에서 네. 좀 늦었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장군님, 첫 번째 이렇게 요번에 그 선거 4.15 총선의 참패의 실제 요인이 장군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너댓가지 있어요. 예, 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은 예. 저는 그 지금 미래통합당, 예. 과거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예. 소위 보수 우파의 거대 야당, 예. 뭐 한때 여당도 됐잖아요. 예, 예. 이 정치인들, 소위 국회의원들의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 예. 지역구 관리. 예. 예, 이게 아주 원론적인 문제지만 예. 원초적인 문제인데 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네. 애국심이나 어떤 국가의 참 장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위 지역 관리를 잘하고 자기들한테 와닿고 예. 자기들 애로사항 해결해주고 예. 가까이 있는 정당 예. 또 가까이 있는 정치인 예.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투표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옛날 보면 상가집도 맨날 다니고 경조사다 뭐 지역 대소 행사를 챙기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선거를 현장에 지어하면서 전국을 한 서너 바퀴 돌았거든요. 예. 돌면서 저는 호소를 한 부분이 정말 이번 선거만큼은 다 좋은데 지역이고 고향 다 떠나서 김일성이 만세를 부르는 이런 소위 주사파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좀 떨어뜨리자. 예. 어? 예. 그리고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들 좀 우리 공화당 또 아니라도 예. 우리가 뭐 40한 군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얼마 없어요. 예. 정말 이번에 투표 좀 바로 합시다 했더니 내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장군님, 그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당 이 사람들 3선, 4선 막 된 분들 한결같이 초선과 같은 마음으로 지역 관리를 4년 내내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예? 본받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거기 각종 경조사는 물론이고 예. 뭐 활동 단체 이런데 본인이 직접 안 나타나지만 조직을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는 반드시 나타난대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 취업 문제, 애로사항 이런 거를 그래도 들어주는 거야. 해결은 못 해줘도 상담도 받아주고 이런 걸 철저히 하고 특히 밥 먹으러 오라 그러는데 가보면은 고기를 쌓아놓고 먹인대요. 거기는. 어?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많대요. 예. 자기도 몇 번 얻어먹었대요. 사람들이. 예, 그게 한두 그렇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소위 그 미래통합당 과거 집권 여당 때나 야당 때나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4년 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예. 선거철에 나와서 표 달라 그런다는 거야. 예. 장군님 이런 누가 뭐를 찍어주겠습니까? 이 얘기야. 예. 어? 예. 그래서 참 그런 걸 들을 때 안타까운 거야. 물론 뭐 그래서 평소에 선거구를 정말 이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를 어떻게 일일이 그 관리를 합니까? 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를 대표지만 네. 국정을 놓는 대표란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인물을 뽑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내한테 관심 가지고 잘해주는
그 사람한테 표를 찍는 것이 아직도 우리 국민 대다수 표의 결정 표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들어보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나는 첫 번째 요소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뭐 하나 좀 그 보면은 아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뭐라고 해서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그래요. 그 다 높아지고 밥 먹고 사는데 뭐 그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 서로 어떤 소통하고 그 교감하는 사람만이 내가 그 원하는 사람이지. 한참 폼 잡고 있다고 뭐가 힘주고 말이에요. 평소에 접근도 어려운데. 예.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로 분위기라는 거야. 예. 과거 자유한국당 때도 그렇고 새누리당 때도 그러고. 예. 그런데 보수 우파니까 어쩔 수 없이 표를 찍어준 거예요. 찍어주는데 과거에 보수 우파가 다수일 때는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지금 내가 보수 우파가 이제 소수가 됐습니다. 예.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혹시 그 이제 장모님이 그 관여하시던 조원진 대표는 대구 달서잖아요, 지역구에. 네. 거긴 잘 관리되셨어요? 조원진 대표도 잘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우리가 지금 4년째 예. 국회의원 내 20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탄핵 정국 온 거 아닙니까? 조원진 대표도 4년째 전국에 그 탄핵 무효 투쟁, 문재인 정권 타도 투쟁해가지고 매주 집회를 열죠. 예. 어떤 데는 일주일에 2번, 3번씩만 연다고요. 예. 더욱이나 강화문 우리가 광장 점거해서 한 200일 넘기는 24시간 그것을 상정 투쟁했단 말입니다. 최근 선거 직전까지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갔다 온 우리 당원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2번째 가보고 어렵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같이 하더라는 거야. 평소에는 내려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다 선거도 표 달랐는데 고개를 ቃ우뚱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셨겠네.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지. 그거를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해를 하고 존진 하나만큼은 그래도 당선시 올려주자. 올려달라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권 통합의 실패다. 이거 너무 주제가 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구체적으로 좀. 야권 통합이라는 거는 이번에 말이죠. 이거를 야권 통합 실패를 갖다가 자꾸 뭐 어느 특정 세력, 특정 정당으로 막 미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 미래통합당 봅시다. 연동형 비례제가 됐으면은 적어도 지역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었으면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전부 하나로 묶고 또 자기들 넣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는 그 작업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태극기 애국 세력들 다 바깥에 내팽개치고 또 비례정당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 국회의원 구워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면면한 이현주 같은 거. 이현주 의원 미안합니다만 그 당당해서 뭐 얼마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유승민 직접 못 데려오고 그 계열들 데려오고 안철수 계열까지 공천 준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지난 4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 애국 세력들은 단 한 명도 거기에 넣질 않았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놓고 무슨 우리 공화당이 무슨 야권 분열의 적이다. 기독 자유통일당이 야권 분열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권 통합이 그나마 거의 하나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이번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표를 얻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말입니다. 좀 제가 정치에 가문합니다만 이 여권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에서 전략적으로 아무리 접근하더라도 미래통합당 말이죠. 그 여권 정당들 보세요. 걔들은 자기 비례 정당을 자기 사람들끼리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쪽에 시민당. 그러나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를 안 줬단 말이죠. 자기들은 다 챙겼어요. 그리고 정의당까지 일정 지분을 줬다고요. 자기 목숨 그런 게 180석 넘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걸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주력인 투쟁력 있는 우리공화당, 기독자유 통일당, 기타 자유당 뭐 등등 시민단체들이 많았거든. 정당화 해가지고 이걸 하나를 묶어서 대표 하나씩만 주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뭉쳤으면은 표가 집중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지만은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야당의 투쟁력 미약, 대국민의 신뢰성 상실. 이제 이거는 세 번째 요인이죠. 이거는. 세 번째 요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이라든지 이 미래통합당은 탄핵을 시킨 정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죠.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책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신랄한 공격이나 투쟁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3대 악법 연말에 통과될 때 그건 뭐합니까? 그래 무기력하게 그거 다 통과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본 애국 국민들이 진짜 지식인들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야 진짜 저 친구들은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투표를 기권을 했거나 다른 곳을 찾았고 그런 큰 시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애국심에 그래도 저 당이 돼야 문재인이 사회주의 연방제 기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 가야지 하는 분들은 그리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단 말입니다. 기권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후보 내놓고 자기 후보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없는 사실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 중간에 말이죠. 그걸 낙마를 시키고 말이죠. 이런 거를 본 정말 생각이 있는 보수우파 지식인들이 과연 이 당에 희망을 그렇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차 의원하고 뭐 이런 분들 얘기인데 사실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사회 기준으로 따져도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기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찬에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당에서 앞으로 정말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걸 본 국민들이 저 당은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일부 그 이제 그 제도권에 장악된 그런 언론들이 막말 파동, 막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분은 있는 사실을 정말 도덕성에 있어서 정말 아니 우파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서는 좌파보다 앞서잖아요. 당연하죠. 그 도덕성을 그 차 의원도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걸 붕괴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당연하죠. 더불당 보세요. 지금 이 당에는 지금 뭐 이 정권에서도 조국이니 말이죠. 뭐 몇몇 사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 척건들 뭐 과거에 무슨 짓을 해도 이번에 공천 다 줘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이상한 발언 놓고 해도 그걸 더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충성을 하고 단결이 되는데 우리는 좀 우파적인 기준에서 무슨 발언하면 거구라 그러고 말이죠. 배척하고.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다 그쪽 정당에서 나서가지고. 그럼요. 그때 뭐 따지고 이래야지 이게 이기는 거지. 거기서부터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이게 난 요인이 세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이거. 호남 지역주의 배역 역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고 호남 사람들도 변했다, 뭐 했다, 또 호남 사람 일부 뭐 지식인들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호남 젊은이 유튜버들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뭔가 달라질 거로 봤는데 결과 놓은 거 보세요. 호남 지역에 다른 정당이 한 석이나 됐어요? 영남은 곳곳에 됐어요, 그래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주의가 객관적인 현실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선거마다 역시 그 호남백이라는 거를 한계가 엄청난 거예요. 단결력이죠. 단결력이. 호남 향후에 중심으로 한 단결력인데 애양심인데. 애양심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국가 미래나 이걸 봐서 투표 하나만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죠. 물론 뭐 그분들이 지금 뭐 문재인이 잘한다 그러고 그 정치가 옳고 따라간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없지만
그 현실 보는 시각 길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 벽을 넘기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순간 아닙니까? 문 정권의 노골적인 매표. 그러니까요. 예. 야, 이게요. 예. 정말 어찌 보면은 참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예. 또 중소상인들, 예. 기업, 예.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는가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깊이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예. 노골적인 매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자, 첫째, 7세 이하 아동 가구에 대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거 전에 9,700억 예산, 뭐 혹자는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현금으로 다 미리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그 또 무슨 구제금융도 예. 다 미리 줬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으로 준 데도 많더라고요. 또 미리 카드도 준 데도 있고 예. 전 국민 다 준다고 해놓고 또 선거 끝나면 준다고 했는데 미리 나간 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놓고 이제 선거 끝나니까 뭐 일부 반납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 자유당 시대는 우리 고무신 선거 얘기 나왔죠. 고무신 한 걸레 주고 표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맹문 있게 잘 쓴 거죠, 이걸. 썼는데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매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그 형이 경상도 뭐 어느 고을에 있는데 그렇게 문재인 정권 욕하다가 이번에 선거 직전 됐는데 문재인 잘한다고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순박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그리 지원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저는 이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맞습니다. 예. 예. 저기 아마 예. 미래통합당이 여당이고 예. 더불당이 야당인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한술 더 떠서 예. 처음에 어쨌습니까? 70% 이하만 준다니까 예.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는 전 국민 다 주겠다 하고 막 또 놀더라니까. 예. 그러놓고 끝나고 나니까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예. 미래통합당이 그 동의 안 한다고. 언제 뭐 야당 동의 받아서 했습니까? 예.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참, 예, 맞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돈 좋아한다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나 예. 그게 전부 빚이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비드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게 조만간 우리 대에도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야 될. 지금 당장 국가 GDP 대비 45%를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요. 예. 더 늘어난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은 뭐 어디 뉴스 보도 놓은 걸 보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자가 1.5%만 돼도요. 이 갚아야 될 부채가 이자만 해도 1년에 50조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예, 장관님. 그 공교롭게 선거에 맞물려서 코로나가 일어났고 또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원 명목으로 주는데 예. 거기 누가 저항을 할 것이며 그 받더라도 올바른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장군님, 요번 4.15 총선을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실제 겪고 나가지고 이걸 정말 그냥 장군님이 관여한 우리 공화당의 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장군님의 역시 뭐 구국 충정 네. 입장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역구 관리의 소홀, 그 다음에 때만 되면 가서 펴달라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야권 통합의 실패, 그 다음에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력을 안 보이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 호남 지역주의의 벽은 참 높다. 정말 극복하기 높고 어렵다.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쩌면 국가의 어떤 자충수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권의 노골적인 포퓰리즘, 몇 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여기다가 언론 문제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언론은 뭐 말할 가치도 예, 없어요, 제 집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이라도 저는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 보니까 전에 비해서 선거가 타고오면서 유튜브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과장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차피 지금 정권과 구글이 그 야합해가지고 유튜브 돈 버는 직업 아닙니다. 이제는 유튜브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뭐 돈 버는 직업이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네, 애국하지만은 애국 활동을 하지만은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매달린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꾸 구독자를 늘려야 되니까 과장되게. 이번에도 전부 뭐 선거 지금 끝나고 나서도 이 실질적인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반성을 하고 다음에 이게 정치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선거로만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선거해 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났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 부정선거 그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 그럼요. 그거는 하고 별개라고요. 별개도 그렇지만 왜 이게 선거에서 실패했나? 이게 이래야지 결국 다음에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치인이 할 노릇인데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발전의 어떤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